안녕하십니까? 예, 건설업 전문 세무사무사 최원주입니다. 오늘은 기성고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어떻게 발행해야 되는지, 이 기성고라는 건 건설업에서 필수적인 용어인데요. 기성에 따라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인 거죠. 기성고 세금 계산서 언제 발행해야 되는지, 예,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다. 이게 기성고인 건지, 물론 건설업은 기성고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기성고에 따라서 대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성금을 지불하고 임의의 날짜에 뭐 돈이 급하다 해서 계속 대금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 용역이 완료됐을 때 잔금을 지급하는 그런 패턴들도 꽤 있습니다. 또 건설 공사가 6개월 이상 된다고 하면 그것은 부가세법상 중간지급 조건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의 공급과 기성고 세금계산서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기성고는 그런 형태의 지금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공사보다는 기성고의 확인 검수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있는 경우는 기성고 세금 계산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하고 마찰이 가장 많은 부분이 기성고 확인을 했느냐, 해당된 검수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과세관청은 보통은 기성고라고 봐서 기성고이 있을 때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인지 아닌지 또 공급 시기가 맞는 건지에 따라서 불공제하고 부가세를 또 가산세를 붙이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설업에서 기성금이라고 하는 거, 또 기성고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세법에서는 완성도 지급 조건부라고 표현하고 쉽게 말해서 기성청구와 검수 확인, 대금 약정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대금 약정은 조금 약한 의미고 기성 청구와 검수 확인 이 부분은 반드시 있어줘야 기성고 세금 계산서라고 말씀할 수 있고 기성고다 아니다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 업체는 기성 청구와 검수 확인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의 증빙은 반드시 보관을 쭉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도 기준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완성에 따라서 영물 완성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해서 건설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기성률 몇 프로다라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기성고가 아니라면 영무 제공 완료일에 한꺼번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성금을 받았다고 하면 성금에 대해서는 미리 발행할 수 있는 선발행 특례가 있는 거죠. 기성이라고 하는 게 표면적인 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인데요. 뭐냐면 기성 청구 및 검수 확인 및 대금 수령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도급계약서의 기성에 따라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성 고해세금 계산서를 볼 수 없어서 최종적으로 영무 제공 완료일에 한꺼번에 발행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기성 청구와 검수 확인이 기성고에 의한 세금 계산서라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기성고에 따를 때 언제가 공급시기냐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성이 완성됐다는 것은 보통은 도급계약서에 민간 표준 도급계약서에 기성 청구일로부터 14일 내 통지가 없으면 검사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24일이 공급 시기로 본 판례가 있다 이런 얘기죠. 14일에 통지가 실제로 없는 경우에 또 구체적으로 기성 확인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게 가장 많이 문구가 있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그랬는데 10일 이내에 실제 지급해서 5일째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10일과 5일 사이에 빠른 날 이때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되는 겁니다. 작성일.
그리고 기성고 확인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통상은 수급인의 책임 감리자가 공정 확인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는 해서 도급인이 최종 확정하는 그날을 기성금액 확정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라는 것은 이제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고 도급인은 발주자 또는 원도급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급인의 책임 감리자가 있는데 감리한 책임 감리자가 이제 공사 공정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하고 이걸 발주자에게 제출하면 발주자가 이를 오케이 알겠다라고 해서 확정을 하면 그때가 기성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때 이때 뭐 40% 진행됐다, 50% 진행됐다. 그 부분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공사가 몇 퍼센트 진행됐는지 기성률 산정은 구체적으로는 투입 부분의 비용과 미완성 부분의 비용과 또 기투입된 부분의 분자의 비율로 나눠서 투입된 부분의 비용과 앞으로 투입될 부분의 비용을 분모로 하고 분자는 이미 기투입된 부분의 비용으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가는 산출계약서 단가라는 거죠. 이게 실제 들어간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량 곱하기 단가에 있어서 단가는 산출계약서상 단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기성고를 산출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는 이렇게 발행을 하니까 실제로 원가 투입 금액이 아니고 단가는 산출내역서상 단가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원가 투입 비용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가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기준은 이렇게 되지만 법인세법상의 실제 투입 부분은 수익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이 부분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완성도 기준 조건물 표를 정리해 보면 반드시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요건 청구, 확인, 수령 있어야 되는데 수령은 기재되지 않았어도 실제적으로 청구와 확인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완성도 기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약정만 있고 실제로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돈을 미리 준 거에 불과하다. 미리 준 거는 미리 발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선발행 쪽으로 가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완성도 기준 조건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성금은 통상 월 몇 회다 이렇게 표현을 계약서상 하죠. 물론 예외적으로 뭐 30% 몇 프로에 해서 몇 억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월 몇 회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공급 시기는 기성고 확인일부터 10일 되는 날, 뭐 기성대금 지급일 빠른 날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관급 공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검사 완료일 해서 기성금액 도급인이 기성금액을 확정하는 날을 공급 시기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특별히 기성고가 적용이 무력화되는 경우는 영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요. 기성고 산정은 비용 대 비용의 분자 분모 비율이지만 물량 곱하기 비율 단가니까 단가는 산출계약서상 단가를 적용한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법령은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부가세법령에 하나 살펴볼 게 부가세법 시행령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이때를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첫 번째, 네 번째는 빼시고 2번과 2호와 3호인데 완성도 기준 이게 기성고입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 요거는 전체 그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이제 계약금과 잔금 그 사이에 중도금까지 있어서
3회 이상 대금을 나눠서 받을 때 이걸 중간지급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무조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한다. 그러니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그 약정일을 작성일자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도 기준 조건하고 중간지급 조건 다 걸치는데, 둘 다 주의하실 게 다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대가를 받은 부분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고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 그 공시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데드라인은 대가를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받기로 했다 하더라도 공사가 다 끝난 그 시점에 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완성도 기성고뿐만 아니라 중간지급조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도 결국은 공사가 완공되면 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간지급조건부는 특별하게 관급공사에서 인정을 하는데, 관급공사에 왜 중간지급조건부라고 얘기하냐,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는 기성고는 뭡니까? 뭘 제외하는 거죠? 성금과 잔금을 제외하는 겁니다. 성금과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성고라고 하는데, 그 기성고는 그 완성도에 따라 지급한다? 그 기성고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언제입니까? 기성을 확인하고, 기성을 청구하고 기성을 확인한 날이죠. 그날 발행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때 발행을 하는 것이 기성고에 한정되죠. 근데 중간지급조건부는 이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 부분이 공사 전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3회에 걸쳐서 받기로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계약금, 잔금, 그래서 여기서 계약금 또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관급공사의 보통은 성금, 이 성금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성금을 받은 때가 아니라 성금을 약정 받기로 한 때, 이 때를, 또는 계약금이라면 계약금도 받기로 한 때, 이때를 세금계에서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건설 공사인데 기성고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도급계약서에 그냥 대가가 공사는 6개월 이상인데 대가를 3회 이상 나눠서 받기로 했다라면 그 받기로 한 각각의 날짜에 세금계에서 발행했다. 다만 잔금은 공급이 다 완료된, 즉 사용 승인이 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다 발행을 해야 된다. 그 이후에 대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잔금에 대해서, 이게 중간지급조건부입니다. 요거하고 요게 뭐가 다르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 현장의 과세표준 안 본 이 부분은요, 중간지급조건부의 부분이 아니라 도급 금액의 이제 과세 면세가 합해되어 있을 때 나누는 부분이니까요, 스킵을 하고, 이제 소규모 보통 기성고 세금계산서 예를 보면 다세대 소규모 주택 이 계약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얼마, 전체 도급 금액은 7억 5천. 그래서 계약금이 얼마? 근데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1회, 2회, 3회 잔금. 요거를 볼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착공하고 준공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보통 공사 이 계약 시기를 알 수 없으면 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로 나간다 그랬는데 6개월이 안 되니까 중간지급조건부는 일단 아닙니다. 그럼 이게 완성도 기준 아니면 또 뭡니까? 완공 때 한꺼번에 발행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완성도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골조 완료 후에 얼마, 이게 보통 월 몇 회 이렇게 돼 있는 게 원래 완성도인데, 그게 아니라 뭐 언제는 하고 언제 하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기성을 완료한 몇 퍼센트의 부분을 청구해가지고 기성을 청구해서 기성을 확인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기성이라는 부분이 공사 진행의 부분율을 체크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기성이라는 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투입 부분에 전체 예정
하는 원가분에 지금까지 투입한 부분, 이걸 단가 산출을 직접 다 해서 하는 건데, 물량 곱하기 이제 산출 계약성 단가, 그게 아니고 요거는 요 투입 시기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 계약서 표기는 형식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임의로 지급이 되면 이거는 뭐다? 기성고가 아니라 통상적인 공급 시기인 사용 승인일에 전체 교부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성고가 아니다. 보통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잔금 때 한꺼번에 사용 승인 때 한꺼번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그런 거 규정이 있다는 거, 그런 사례라는 거 특별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기성청구및 검수확인 및 대금 수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경우는 영무 제공 완료일을 한꺼번에 사용 승인일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참고 사례 1과 2 뭐 이렇게 같은 형태입니다. 거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계약서는 마치 기성고처럼 유사하게 썼지만 실제로 기성 청구하고 확인이 없다면 이거는 영무 제공 완료일을 공급 시기로 봐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계약금 지급 및 중도금에 대해서 지급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기성금 지급 월 1회로, 이거는 월 1회로 또 약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성금 명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사기간 중에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런 경우 역시 영무 제공 완료일에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요. 그럼 그 공사 이전에 돈을 줬던 것들, 찔끔찔끔 줬던 것들은 다 착수금 내지 자금 전환 목적으로 한 선급금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때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그거는 선발행 특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되는 거죠. 자, 이상 오늘은 기성고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건설업 전 세무사 농사 주영진이었습니다.